안녕 포멜스야. 오늘은 컴퓨터 사는 법, 노트북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먼저 노트북의 특징, 컴퓨터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 표준화되어 있는 거에 각각의 성능에 따라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전체적인 성능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지.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살 때는 안에 들어간 부품 중에 중요한 부품의 성능이 어떤가 그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나한테 맞는 걸 골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애플에서 나오는 맥북 프로나 뭐 맥북 에어나 뭐 이런 걸 사야 되나? 아니면 나머지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소위 IBM 컴패러블을 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뭐 그걸 또 PC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PC라고 하는 건 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둘 중에 뭘 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한다. 뭐 작곡도 하고 뭐 믹싱도 하고 노래를 아예 만들어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한다. 뭐 동영상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애플 쪽으로 사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너무 모르는데 옛날에 한번 바이러스 같은 걸 먹어서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뭐 요즘은 좀 달라졌긴 했지만 그래도 애플 쪽에 있는 컴퓨터가 조금 더 낫기는 해. 그리고 난 디자인이 너무 중요하다. 그 가격 가성비보다는. 그럴 경우에도 애플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좀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나갈 생각이 있고 뭐 잘 알고 있고 뭐 그렇다. 그리고 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애플은 아무래도 게임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IBM용 컴퓨터를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코딩을 한다. 코딩을 할 때도 요즘에는 맥북 프로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코딩도 그냥 일반 IBM용으로도 코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도 IBM용으로도 또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뭐 기준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인제 컴퓨터를 맥북을 안 사고 그 애플 쪽 컴퓨터를 안 사고 IBM 쪽 컴퓨터를 사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 제일 인제 논란이 덜 될 만한 것들 중에 먼저 얘기를 해 볼게. 그러면 처음에 인제 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램을 보통 요즘엔 16 기가는 거의 다 달고 나올 거야. 8 기가도 가끔 있는데 8 기가는 아무래도 좀 느리고 16 기가가 딱 적당하고 좋고 그다음이 인제 뭐 이런 게 나오면 좀 24 기가는 없을 것 같고 32 기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벤치마크를 해 놓은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16 기가를 32 기가로 올렸다고 해서 더 빨라진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영상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나.'라고 인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해 놓은 걸 보면은 윈도우즈 프로그램 있잖아. 윈도우즈 그 OS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걔가 알아서 인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16 기가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램은 16 기가 정도만 하면 되고 더 이상 더 큰 걸 사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더 비싼 걸 산다고 해서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SD라고 옛날에 인제 하드라고 불렀는데 하드는 동그란 거에 인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SSD는 이제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뭐 직사각형인데 거기를 하나하나씩 찍어서 찾아가는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SSD를 거의 다 달고 나오죠 요즘에는. 그래서 특히 랩탑에는. 근데 SSD 용량이 사실 생각보다 쪼끔 넣어서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사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면 SSD 용량을 좀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진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인제 처음부터 많이 달려 있는 거를 나오고, 그러니까 SSD가 256이 달려 있는 거라든가 뭐 512가 달려 있는 거라든가 인제 이런 거를 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좀 업그레이드된 1 테라, 2 테라 뭐 이런 거 달려 있는 걸 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제 뭐 어차피 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512 기가를 달고 있는 걸 팔고 1 테라를 달고 있는 파는 회사가 있다고 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1 테라짜리를 사는, 달려 있는 걸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512가 달려 있는 걸 산 다음에 자기가 1 테라짜리 SSD를 따로 사 가지고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지. 근데 어느 방법을 써도 가격이 결국 비슷하게 나오도록 인제 다 설계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그거 인제 드라이브를 그걸 돌려 갖고 빼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끼워 넣고, 이 작업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컴퓨터 뒤에 그 뒷판을 이렇게 여는 게, 요즘에는 아마 내 생각에 제일 좋은 게 그 플라스틱으로 된 나이프 칼 있잖아. 플라스틱 칼. 그 가끔 뭐 플라스틱 포크나 플라스틱 칼 같은 거를 어디 인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열어야지 열 제일 인제 안 망가뜨리고 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잘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인제 그 연결 부위가 부러져 가지고, 물론 일부 한 그 연결하는 게 한 10 군데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거 1-2개 부러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 뒤를 여는 게 그렇게까지 경험이 없으면 쉽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또 나사가 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나사도 또 약간 고무처럼 생긴 그 충격 방지하는 거 그 뒤에 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걸 인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고 동영상으로 난 이 내 모델을 어떻게 이제 뒷판을 여는지를 검색을 해 보고 열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닌데, 또 그렇게 해서 1 테라짜리로 바꾸는 그 비용이랑 처음부터 1 테라짜리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2 테라를 '난 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2 테라짜리는 잘 안 파는 경우, 2 테라가 달려 있는 랩탑은 잘 안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제일 작은 256 짜리를 팔면 이제 그걸 사 가지고 그걸 뒤를 뜯어 가지고 2 테라짜리를 바꾸면 제일 좋겠지. 그럼 2 테라로 도대체 뭘 하냐. 그지?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잖아, 휴대폰으로. 그러면 그거를 최근까지는 내가 해 봤는데 잘 안 되는데, 아이폰도 요즘엔 해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옮길만 하더라고. 그 USB-C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아이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랩탑에 공간이 많으면 그리로 옮겨 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 테라짜리를 사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는 거는 SSD가 좀 적은 걸 산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2 테라짜리를 별도로 사 가지고 교체를 해서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인제 컴퓨터를 인제 사서 그냥 내가 책상에서 인제 쓴다고 치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세가 컴퓨터가 눈 높이보다 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 화면이. 그러면 인제 그 거북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이거 약간 건강이랑 관련된 건데, 컴퓨터를 랩탑을 사 가지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 놓고 모니터를 보면 눈높이보다 거의 대부분 그 밑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랩탑 받침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니터 받침대 그거를 사서 쓰는 것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집에서 많이 쓴다 그러면, 돈을 너무 아끼고 싶다 그러면 A4 용지 한 2개 정도, 1 개나 2 개나 3개, 키에 따라 다르겠지. 3 개나 4개 뭐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을 거야, 키가 크면은. 근데 그거를 올려 놓고 이제 그거 본인의 높이에 맞춰서 써도 되고, 아니면 모니터 받침대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높낮이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든. 이제 그걸 사 가지고 그 위에다가 랩탑이나 아니면 모니터를 별도 외부 모니터를 거기다 올려 놓고 그 모니터랑 랩탑을 연결해서 '내 랩탑 화면이 작지만 그 모니터 큰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인제 그렇게 써도 되지. 인제 그 모니터 받침대의 좋은 점은 그 밑부분이
공간이 있어.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놔둘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 그냥 A4 용지를 쓰면은 A4 용지가 꽉 차 있잖아. 그럼 그 위에다 뭘 올려 놔도 그 밑에는 쓸 수가 없는 공간인데 모니터 받침대를 놓으면 그 밑에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제 랩탑을 샀을 때 좀 사면 괜찮다 싶은 게 뭐냐면, 그 요즘에는 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잖아. 랩탑을 좀 오래 쓰다 보면은 '아 이거 내 랩탑 소리가 너무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인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그 랩탑이 온도가 인제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부품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면서 인제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랩탑 안에 인제 그 팬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팬에 인제 먼지도 많이 끼고 그래 가지고 그 팬이 작동을 처음에 인제 샀을 때는 그게 좀 잘 되는데, 그게 좀 지나면 그게 일단 랩탑 온도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 팬 자체도 잘 작동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팬이 작동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인제 랩탑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근본적으로 인제 해결하려면 일단 또 컴퓨터를 뜯어. 그다음에 그 보통 CPU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CPU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껌 같은 걸 이제 붙여 놓는 게 있거든.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인제 그걸 붙여.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요즘에 설계가 굉장히 이제 CPU를 숨겨 놓는 경우가 많아 갖고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럼 좀 시간이 지난 랩탑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냥 랩탑용 팬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걸 외부 팬인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 그 팬이 그 선풍기인 거지 사실은. 그 선풍기인데, 그 선풍기를 랩탑 밑에 놓고 그걸 쓰는데, 그럼 그 전력이 어디서 오냐? 그럼 그거는 그 선풍기처럼 생긴 거를 랩탑에 있는 USB A에 꽂아. 그럼 거기서 그게 막 돌아가지. 그럼 빨리도 돌아가게 하고 인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해. 그럼 늦게도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랩탑의 온도를 낮춰서 랩탑 내부에 있는 팬이 돌아갈 필요가 없게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가 써 보니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그리고 뭐 그 팬이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집도 약간 시원해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랩탑을 살 때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게, USB가 인제 A가 있고 C 타입 있잖아. A는 좀 더 길고 약간 위아래가 인제 구별이 되는 거고, C는 위아래 구별이 너무 귀찮아서 인제 '아 더 이상 구별하지 말자.' 그래서 만든 건데, 그게 더 좁고, 요즘 뭐 휴대폰 같은 거, 삼성폰 같은 거나 아니면은 아이폰도 인제 요즘은 다 USB-C로 충전하잖아. 인제 그런 게 USB-C인데, 그런 게 보통 랩탑에는 인제 1-2 개씩 달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쓰다 보면은 이게 부족해. 그럼 결국은 USB 허브라는 걸 사게 되거든. 거의 대부분 사람이 USB 허브를 사.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랩탑을 살 때 '아 이건 USB A가 2 개가 있는데 저쪽은 3 개가 있네. 그럼 2 개가 훨씬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결국 USB A 하나에다가 USB 허브를 사서 달면 USB가 5 개가 될 수도 있고 6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 그거를 달게 돼 있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컴퓨터 많이 쓰면. 그래서 'USB 개수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건, 랩탑을 쓰다 보니깐 어떤 컴퓨터는 우리 집의 인제 구조랑 좀 맞는 게 있는 거야. 어떤 랩탑은 내가 이제 화면을 봤을 때 왼쪽 편에 전원을 꽂는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인제 꽂는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왼쪽에 뭐 헤드폰 잭 있잖아, 조그만 거. 얇은 거. 그거를 꽂는 게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인제 이사를 자주 안 간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 보면,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서 약간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혹시 그게 너무 인제 자기 본인들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진다 가끔. 그럴 경우에 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난 해외여행을 좀 자주 간다. 그러면서 혹시 이게 110 볼트만 지원하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랩탑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건 다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제일 중요한 거 2 가지가 인제 남았지, 랩탑은.
세 가지라고 해야겠다,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하나는 그 화면의 크기랑 화면의 그 해상도, 이게 중요하지. 아무래도 화면이 한 11 인치, 12 인치, 14 인치, 15 인치, 17 인치 뭐 이렇게 있는데 17 인치는 진짜 웬만하면 '이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진짜 '난 너무 17 인치가 갖고 싶다.'라고 해도 솔직히 내 생각에는 15 인치를 산 다음에 모니터를 따로 사는 게 낫지. 모니터 32 인치 이런 거 요즘에 굉장히 싸졌으니까. 그거를 굳이 랩탑을 17 인치를 끝까지 사야겠다. 난 어디든지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일 가능성이 커. 그렇게까지 힘이 센 사람이 별로 없어, 세상에. 그리고 그래서 17 인치는 이제 가능하면 인제 '안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11 인치나 12 인치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시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사람들이 인제 저런 걸 살 텐데, 시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원히 좋을 수는 없잖아. 쓰다 보면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아마 14 에서 15 정도, 16 뭐 고 정도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인제 무게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보고 사면 되는데, 근데 14 에서 16 사이 정도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근데 14가 해서 다 똑같은 14 인치가 아니야. 어떤 거는 화면이 굉장히 인제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흐리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화질이 좀 안 좋은 그런 14 인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사면 되는데, 해상도에만 거기 나와 있는 숫자만 또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숫자가 낮은 거보다, 같은 회사에서는 숫자가 낮은 거보다 높은 게 더 좋겠지. 근데 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품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이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없고, 특히나 인제 본인이 좀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랩탑의 그 해상도를 너무 인제 좋게 해 놓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으면 글자가 너무 작아지거든. 그러면 결국은 랩탑을 사 가지고 해상도를 최대화해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기 눈이. 예를 들어서 본인 눈이. 그러면 굳이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되는 거 정도만 사도 그 차이를 못 느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너무 화질이 좋은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화질이 좋으면 좋을 거다.'라고 착각을 사는데, 막상 사서 보면은 그냥 뭐 소위 1080 이라고 해서 풀 HD 정도밖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인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인제 사면 되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 인제 두 가지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인제 사람마다 각각의 그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 랩탑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 인제 이게 두 부품은 CPU하고 인제 그래픽 카드거든. 근데 이거 대부분 사람이 인제 들어봤을 거야. 어떤 사람들 인제 좀 이상한 사람들은 누가 그러는데 i7 컴퓨터를 사야 된다고 하던데요. 뭐 i5는 별로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텔은 안 되고 뭐 AMD를 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헛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실제로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와서 인제 자기네가 인제 뭐 i7 이다 뭐 코어가 몇 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기 힘들어. 왜냐하면 실제로 코어가 더 많지만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 얼마나 빨리 이게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CPU 벤치마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면 그게 다 뜬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격도 막 떠 있어. 그러면 그 가격을 보고 인제 한 거의 인제 미국 가격인 경우가 크니까 150 불에서 한 그 정도, 100 불에서 200불 사이? 인제 그 정도 가격인 게 요즘에 약간 좀 고급 사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제 그런 것들이거든. 인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나한테 적당하게 맞는 그런 걸 사면 되는 거지. 실제 스피드는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인제 이름을 회사에서, 제조업체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나, 어떤 그룹에다 이 CPU를 집어넣었나,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나 이런 거를 따지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은 좀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크게 인제 CPU 는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 AMD하고 인텔하고.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AMD가 더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벤치마크만 따지지 말고 가끔 "인텔을 사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가 있더라고. 이제 나도 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걸 뭐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사 매달 뭐 매년 이게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내가 최근에 봤을 때는 "인텔을 사면 코딩할 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인제 그걸 감안해서 그게 AMD랑 인텔이랑 자기 CPU에 따라서 코딩할 때 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인텔을 사면 코딩할 때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코딩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걸 보지 뭐 이 내 얘기를 별로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텔을 사서 선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인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래픽 카드가 인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여기도 인제 그래픽 카드도 벤치마크 해 놓은 게 있거든. 그래픽 카드 벤치마크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픽 카드가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사무용으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그냥 하고 특별히 뭐 게임도 많이 안 하고 게임도 뭐 해도 뭐 그렇게 옛날 뭐 게임 뭐 이런 것만 그냥 뭐 지뢰찾기 뭐 이런 것만 하겠다.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그래픽 카드가 내장형이라고 해서 CPU에 같이 달려서 나오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것도 요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인제 오래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사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건 그냥 그걸로 다 해결이 돼. 그래서 그냥 그게 아예 없는 거 그거 사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걸로 코딩만 하겠다.' 그럼 코딩도 사실은 그래픽 카드가 별로 필요가 없지. 코딩할 때 이게 뭐가 필요해. 다 어차피 그냥 다 문자인데. 그지?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거를 좋은 걸 사야 되나?' 나는 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그런 사람들 사실 필요가 없어 이게 그렇게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면 결국 이제 '그래픽 카드로 나는 동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컴퓨터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최신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인제 이게 제일 필요한 거지. '나는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너무 좋은 걸 살 필요는 없는 거고 그 포토샵을 넘어서 동영상을 많이 편집을 한다. 아니면 최신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좀 굉장히 좋은 인제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인제 그런 아니면 뭐 포토샵인데 너무 내가 전문적으로 많이 한다. 뭐 그런 사람은 인제 아무래도 맥 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만 맥 쪽은 싫고 '난 그냥 IBM 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인제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그럼 그래픽 카드는 또 마찬가지로 벤치마크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또 금액이 나와. 그 금액을 보고 '아 인제 이 그래픽 카드는 또 랩탑용이 있고 데스크탑용이 있거든. 그래서 랩탑용 이러고 인제 보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가서 비교를 해 보고 이제 적당한 금액으로 골라서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 살 때 대부분 나머지 인제 얘기했던 그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램은 그냥 16 기가, SSD는 뭐 1 테라, 2 테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CPU를 살 때는 벤치마크 사이트에 가서 비교를 직접 해 보고 사라.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직접 비교를 해 보는데 내가 어떤 작업을 많이 할지에 따라 다른데 그냥 사무용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정도 할 거면 그냥 아예 따로 독립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래픽 카드가 없는 그런 걸 사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동영상 편집이나 최신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랩탑을 3,400만 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잖아. 이제 그런 건 인제 문제가 랩탑은 제조업체에서 다 이미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데스크탑은 자기가 인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결국 랩탑을 살 때는 내가 지금 사면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특히 그래픽 카드 같은 거는. 그거를 인제 감안을 해서 염두에 두고 사야 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그래픽 작업을 할지를 잘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